뿔이 자란다. 집을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불타버린 집터에 임시로 바람막이를 하고 지냈다. 그러다가 지서와 국민학교를 중심에 두고 돌로 성을 쌓았다. 공비들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성 안에 한바라는 움막과 같은 집을 지었다. 방 한 칸 너비로 소나무들을 잘라다 대강 집 얼결을 만든 다음 억새와 띠로 엮어 벽과 지붕을 막아 눈비바람을 겨우 가리는 움집이었다. 우리 식구처럼 집에서 사는 사람은 몇 가구 되지 않았다. 마을 청년들은 훈련을 받은 후에 쇠로 만든 창을 들고 경찰관과 군인들을 따라 한라산으로 갔다. 공비를 토벌하러 간 것이다. 분유자들은 불타버린 집터에서 타다나무 무쇠솥이나 숟가락을 주워다가 닦았었다. 학교 건물도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공부도 쉬게 되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날만 새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전쟁놀이를 하며 놀았다. 나는 전쟁놀이를 하면 기운이 솟았다. 점심을 먹은 후에 나는 집안 어른들의 동정을 살폈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시고 아침 설거지를 마친 어머니는 학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가셨다. 나는 외양간 옆에 있는 헛간으로 가서 숨겨둔 목청을 꺼냈다. 그것을 등 뒤에 숨기고 살금살금 올레로 나갔다. 작년에 아버지가 변을 당해 돌아가신 후 학교 또한 어수선해지자 형은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내면서 마을 중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때 중학교에서 목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자루를 집에 갖다 두었다. 그저께 나는 그것을 헛간에서 찾아내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 몰래 내 키에 맞도록 톱으로 총의 끝 부분을 잘라내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 전쟁놀이를 한바탕 하기로 했다. 우리는 한라산 공비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큰 도벌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1학년 때에는 일본군이 미군과 싸우는 전쟁놀이를 했는데 이제는 공비들을 토벌하는 놀이를 한다. 마을 아이들 대부분이 공비의 습격으로 집을 잃거나 식구들을 잃은 처지여서 공비 토벌놀이에 모두 신이 났다. 중학교 앞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내가 들고 있는 목청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았다. 민수는 통나무 자루로 된 총을 들고 있었다. 그거 어디서 났냐? 형이 쓰던 건데. 토벌대장이 장총을 들고 다닐래? 그거 내게 줘라. 난 허리춤에 판자로 만든 나무 권총도 차고 있었다. 사실 나는 토벌대장이기 때문에 장총이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목총을 들고 나온 것은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였다. 어느 아이이건 이것을 보면 내게 고분고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아, 이걸 빌려줄 테니까 그 대신 곧바로 한바 동네로 가서 아이들을 모아와라. 공비할 아이들이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만약 안 나오면 정말 공비로 생각해서 우리와 같이 놀 수 없다고 그래. 나는 민수에게 목청을 주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듯 말했다. 알았어. 내가 가서 아이들을 다 모아올게. 민수는 총과 비슷하게 생긴 목청을 어깨에 턱 매면서 신이 나서 말했다. 신장로에 내려가 보니 면사무소 쪽에서 아이들 19명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나와 민수를 보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을 지었다. 그러고는 얼른 손에 들고 있는 나무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토벌대의 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역적의 산폭도를 잡으러 가자. 역적의 공산당을 잡으러 가자. 아이들은 노랫소리에 발을 맞춰 군인처럼 걸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웃었다. 나는 가슴을 약간 내밀고 의젓하게 걸어갔다. 신장로 가에 불타버린 집터에는 검붉게 된 돌담들이 우뚝우뚝 서 있다.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앞만 보면서 걸었다. 학교로 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 공부들이 습격을 왔던 그날 외양간에 숨어있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와 내가 집더미 안에 있는데 공부들이 불을 질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가셨을 때의 아버지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습격당했던 그날 저녁 가족들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미친 듯하던 모습도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우리를 살려준 고 선생님의 뒷모습이 떠오를수록 생각이 뒤엉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공비 놀이를 할 때면 나는 공비를 잡는 토벌대장으로 항상 놀이를 주름잡았다. 또 전쟁 놀이의 편을 가르는 것도 도맡았다. 아이들은 내가 제시하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다. 민수가 항상 내 뜻대로 아이들을 휘어잡았다. 민수는 나보다 한 학년 위이지만 전쟁놀이를 할 때에는 내 말을 잘 들었다. 마을이 습격당하던 날 저녁에 끌려간 고 선생님 가족과 배성균의 부모, 그리고 명언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을 서편 바닷가의 잔디밭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아버지가 언젠가 말씀하셨었다. 그 일만이 아니다. 산에서 내려온 공비들은 마을에 습격 와서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토벌대들은 공비들을 잡아 학교나 마을 밖 바닷가에서 처형했다.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화풀이 하듯 돌을 던졌다. 나는 이런 일들이 마치 편싸움처럼 생각되었다. 고 선생님과 공비가 한편이 되고 경찰관과 군인과 아버지가 한편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날 마을이 온통 불에 탈 때 고 선생님이 왜 우리를 살려줬을까? 이렇게 생각이 헷갈리다가도 전쟁놀이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잊혀졌다. 나는 토벌대장이었기 때문에 공비들을 되도록 많이 잡으면 그렇게 즐겁고 속이 후련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는 이미 아이들이 10명도 넘게 모여 있었다. 민수는 다른 아이 하나와 같이 한바 동네로 달려갔다. 학교 운동장은 건물을 짓고 있어서 어수선했다. 공비들이 점령했던 상간마을 학교를 뜯어다가 운동장에 다시 짓고 있었다. 미처 마을로 내려오지 못한 상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한라산 기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그들은 토벌대에게 잡히기도 하고 귀순해서 내려오기도 했다. 귀순한 사람들은 심사를 거쳐 지서 앞 넓은 공터에 한 발을 짓고 살도록 했다. 민수가 아이들을 연합문명 데리고 왔다. 2, 3학년 아이들과 4학년 아이들도 몇 있었다. 모두 한 30명은 되었다. 그 중엔 명환이도 끼어 있었다.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데려왔다고 민수가 내게 살짝 말했다. 명환이는 마을이 습격당하기 전날 외할아버지 환갑을 지내려 식구들과 함께 외갓집에 갔다가 화를 면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도 명환이네 식구들은 그냥 외갓집에서 2달 넘게 살다가 마을로 돌아왔다. 명환이 아버지는 동생 때문에 지사에 몇 번 불려가셨다. 그러나 다행히 큰일은 당하지 않고 무사했다. 그렇게 되자 명환이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더니 며칠 전부터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명환에게 공비대장을 맡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뜻대로 잘 따랐다. 오늘은 공비토벌 대작전을 벌인다. 이제 공비와 토벌대로 편을 나누면 공비들은 학교 안 어디에 숨어 있어야 한다. 토벌대가 그들을 잡아 운동장으로 데리고 와서 심사를 하고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편을 나누겠는데 토벌대원으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공비가 된다. 알았지? 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놀이 방법을 설명했다. 민수가 내 옆에 서서 아이들 표정을 살폈다. 명환이가 사정하던데 제발 공비대장을 맡기지 말아달라는 거야. 민수가 내게 소곤거렸다. 나는 아이들 가운데서 명환이를 눈으로 찾았다. 명환이는 공사장 쪽으로 눈을 돌려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편을 가른다. 내 말이 떨어지자 떠들던 아이들이 조용해졌다. 어떻게 나눌 건데? 4학년인 김대식이 물었다. 그는 상간부락에서 귀순해온 아이였다. 어떻게 가르긴, 상간부락에서 귀순해온 아이들은 자연히 공비가 되는 거지. 다른 지원자도 공비를 한다. 알았어? 나는 벌써 여러 번 한 일이라 빠르게 말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왜 우리는 항상 공비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한 사람씩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나? 대식이가 고집을 피웠다. 그 말에 아이들 몇 명이 박수를 쳤다.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공비가 돼야지. 왜 말이 많아? 사실 너희도 공비 아니었어? 내가 인상을 쓰면서 그를 노려보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모두 대식이를 쳐다봤다. 그러면 난 안 한다. 안 나오겠다는데 민수가 가위바위보로 편을 가른 데서 나왔지. 대식이는 편 가르는데 불만을 터뜨리더니 아이들 틈에서 나와 교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야, 어딜 가는 거야? 명환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섰다. 명환이는 얼른 대식이를 쫓아가서 대식이의 왼팔을 붙잡고 당겼다. 대식이가 되돌아서 그를 노려보았다. 야, 이 폭도 새끼, 너 죽어볼래? 명환이가 고함을 질렀다. 명환이가 그렇게 나서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왜 찌려봐? 너 나하고 한번 붙을래? 명환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야, 폭도 새끼가 말이 많아. 너네 식구들 우리 마을을 습격했지? 내가 다가서서 허리춤에 찼던 나무 권총을 꺼내어 대식이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습격 오지 않았어. 우린 습격 오지 않았다니까. 대식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그러면 왜 우리가 편 가르는데 불만이야? 나는 오른손에 쥔 권총을 대식이의 몸에 겨누는 척하면서 되물었다. 우리는 공비가 아니니까 그렇지. 대식이는 왼손으로 내 권총을 밀치면서 사정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비가 아니라고? 임마,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공비지. 대식이는 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제자리로 돌아와 빨리 편을 나누었다. 내가 토벌대장이 되고 민수는 토벌대 중대장, 명환이는 소대장을 시켰다. 그리고 대식이는 공비대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토벌대원들은 모두 교문 밖으로 나가 있을 테니 공비들은 백을 셀 동안에 학교 울타리 안에서 숨는다. 그리고 우리 눈에 띄면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으로 한다. 토벌대가 땅땅 소리를 내면 공비는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는 것이다. 토벌대원이 된 아이들은 교문 밖으로 나가 학교 울타리를 기대고서 겨울 햇볕을 쬐었다. 그동안에 공비가 된 아이들이 학교 주위로 흩어졌다. 야, 저 공비들 봐라. 그때 면사무소 쪽을 바라보던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 눈이 그곳으로 쏠렸다. 신장로에서 대여섯 명이 등짐을 잔뜩 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 중의 한 아이가 허연 헝겊을 매달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야, 공비들이 귀순해 온다. 다른 아이들도 소리를 질렀다. 이 공비 새끼들 죽어봐라. 명환이가 먼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아이들이 우우 소리를 질렀다. 부부인 듯한 남자와 여자, 할머니와 사내 아이가 둘, 젊은 여정 한 사람, 모두 6식구였다. 그들은 아이들의 소란에도 귀머거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걸어갔다. 마치 군뱅이 같았다. 폭도 새끼 죽어봐라! 아이들이 흙덩이나 작은 돌멩이 따위를 던졌다. 아이들은 그들이 교문 앞을 지나는 동안 계속 놀려댔다. 자, 다 모여라! 나는 흐트러진 아이들을 모아 열을 짓도록 했다. 중대장인 민수가 아이들을 집합시켰다. 토벌대 제1중대 120명 집합 끝! 민수가 군대식으로 내게 보고했다. 실제는 12명인데 한 사람을 10명으로 쳐서 말한 것이다. 이제부터 공비 토벌이 시작된다. 산을 샅샅이 뒤져서 한 놈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사살하거나 생포하도록 한다. 나는 간단히 명령을 내렸다. 토벌대원 아이들이 공비를 찾기 시작했다. 3사람이 한 조가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 울타리 안을 뒤지면서 공비들을 찾아내었다. 나는 운동장 구령대 위에 서서 토벌대원들이 공비를 잘 찾아내는지 감시했다. 공비들이 하나둘 잡혀왔다. 토벌대원들이 공비들의 등에 나무총을 들이대자 공비들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내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들을 무릎 꿇고 맨 땅에 앉도록 했다. 보고합니다. 공비 190명 생포, 20명은 사살, 이상 보고 끝. 민수가 토벌대원들을 집합시키고서 내게 보고했다. 수고 많았다. 생포해온 공비들은 심사에서 처리한다. 심사는 중대장과 내가 한다. 나는 공비들이 두 손을 머리에 얹은 채로 고개를 들도록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쏘아보았다. 처음에 내 말에 반발했던 대식이가 내 눈길을 피했다. 너 일어나! 나는 대식이를 가르쳤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너 공비 대장이지? 내 물음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대답을 안 하나? 반항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이, 일소대장, 저놈을 처단해! 나는 명환이에게 명령을 내렸다. 명환이가 대시계를 데리고 운동장 서쪽으로 갔다. 아이들 눈이 그쪽으로 쏠렸다. 명환이는 대시계로 운동장 구석에 세워놓고 목총을 겨누었다. 빵빵빵! 명환이는 입으로 총소리를 내었다. 대시기가 푹 쓰러졌다. 심사가 계속되었다. 내게 불만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먼저 끌어내어 처단하도록 했다. 즐거운 표정을 짓는 아이는 그냥 석방을 시켰다. 공비를 잡아 처단하는 전쟁놀이는 1학년 때 했던 미군과 일본군이 싸우는 놀이보다 더 신이 나고 재미있었다. 공비들은 정말로 나의 적이었기 때문에 놀이에서도 그들과 싸워 이기면 기분이 괜찮았다. 아이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공비들에게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토벌하는 전쟁놀이에 열심이었다. 우리의 전쟁놀이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다시 또 공비들이 마을을 습격할 수도 있다. 고 선생님이 우리 집을 불태우지 않고 또 우리를 살려주었는데도 고 선생님네 가족은 그날 마을 사람들에게 당했다. 그러니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고 선생님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무서웠다. 무서울수록 공비들에 대한 미움이 더했고 전쟁놀이는 재미있었다. 놀이를 끝내고 손을 씻으려고 공동 우물로 가는데 민수가 따라와 목청을 돌려줬다. 명환이가 너 보고 고맙다고 그러더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맙긴 뭐가. 공구대장을 시킬 줄 알았는데 더블 때 소대장을 하게 되었으니 그럴 거야. 공구대장 할 아이들이 많은데. 그때 문득 우리 삼촌이 개죽음을 당했다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게 까불던 명환이도 이제는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갑자기 이마가 간지러워서 얼른 만져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리에는 명환이의 눈에만 보이는 날카로운 뿔이 2개 달려있다. 이제는 학교에서 나를 만만하게 볼 아이들이 없을 것이다.